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12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12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1112화의 표지입니다. 표지 속 야마토는 와노쿠니의 각신사를 돌기 전 키네몬에게 돈을 받습니다. 보통 일본에서 장거리 여행을 떠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데 이 문화를 보여주는 걸로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류마의 검 슈수이가 신사에 있다는 겁니다. 즉 야마토는 슈수이가 있는 곳을 돌 텐데 현재 표지 연재를 통해 굵직굵직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야마토가 신사를 도는 과정에서 슈수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프랑키의 강함입니다. 1112화에서 프랑키는 가볍게 중장들을 날려버립니다. 물론 혹자들은 중장들이 약한데 뭐가 문제냐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중장들은 칠무의 사왕, 혁명군 참모총장 등이랑 붙으며 전투력 측정기가 된 탓에 약하게 그려진 거지 중장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랑키는 가볍게 중장을 제압했죠. 프랑키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지 않았나 싶네요. 더 나아가 보니도 가볍게 해군 중장을 날려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현재 보니는 밀짚모자 일당의 10번째 동료 후보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밀짚모자 일당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최종마기만큼 강함도 필요하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모노스케 같은 경우는 동료가 되기 힘들 거라는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니가 보여준 강함이 생각보다 강한 만큼 동료 후보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진 걸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연구소를 파괴하는 마커스 마지입니다. 마지가 연구소를 파괴하자 요크는 말합니다. 연구소 어느 하나라도 파괴되면 연구소의 모든 게 유폭해서 펑크 레코드까지 날아가 버릴 거라고. 이에 마지는 연구소 파괴를 멈춥니다. 1090화 속 세터는 도베르맨에게 말했습니다. 지켜야 할 건 3개다. 요크의 신병, 베거펑크의 뇌, 펑크 레코드, 마더 플레임을 만드는 파워 플랜트. 아마 이 3개를 지키려는 걸 오로성이 판단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무의 지시일 확률이 큽니다. 즉 마지는 펑크 레코드, 마더 플레임은 절대 파괴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앞서 세터는 요크의 신병도 지키라고 했지만 요크의 신병을 지키려는 건 펑크 레코드, 마더 플레임을 위해서인 만큼 요크는 버려질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베가펑크의 방송이 나오고 있는 전보벌레입니다. 요크는 베가펑크가 사용하는 전보벌레가 삼각형의 소라 타입이라고 말해줍니다. 재미있는 건 원피스 필름레드에서 우타가 전세계로 방영한 영상의 전보벌레 역시 세모 모양의 소라 타입이라는 거죠. 주 원피스 질문 코너 SBS를 통해 우타에게 전보벌레를 준 게 베가펑크라는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밀짚모자 일당을 위해 연구소에 남는 스튜시입니다. 오다쌤은 최종막이 시작하기 전 이제 최종막이 진행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 와노쿠니에서 슈텐마루, 이조 등 많은 자들이 죽었으며 사왕 빅맘이 지배하는 토토랜드를 빠져나가며 페드로가 죽었죠. 현재 적어도 사왕급 5로성이 있는 에그헤드를 빠져나가야 하는 만큼 많은 자들이 죽을 겁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빠져나가도록 혼자 남은 스튜시, 밀짚모자 일당이 배를 옮길 수 있도록 뛰쳐나간 에디슨도 죽을 확률이 매우 크겠죠. 다음 주요 장면은 베가포스 1이 파괴되어 바다로 나갈 수 없는 밀짚모자 일당입니다. 원래 베가펑크의 계획은 베가포스 1이 써니오를 바다에 내려주면 써니오는 꾸드퍼스트로 날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키자루에 의해 베가포스 1이 파괴된 만큼 밀짚모자 일당은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에디슨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리어를 뚫고 홀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에디슨의 도움으로 써니오는 탈출하겠지만 적어도 2번은 꼬는 오다쌤인 만큼 에디슨이 희생하며 써니오는 탈출하지만 고난을 맞이하며 다시 위기에 빠지고 그때 베가포스 1의 원형 철거인의 도움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그림이 나올 거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오랜만에 등장한 로빈입니다. 부상을 당해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고 있던 로빈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오로성은 로빈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와노쿠니에서도 오로성은 로빈을 노리며 시피즈로에게 로빈 납치를 명했으며 카이도가 패배한 이후에도 로빈에 대한 얘기를 놓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루피와 전보벌레로 통화할 당시 주피터는 로빈의 목소리를 듣고 로빈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상기했죠. 그런데 오로성 세턴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로성들은 텔레파시로 서로 연락이 가능한 걸로 보아 아마 마즈는 요크한테 들은 이야기를 오로성에게 텔레파시로 전달했고 마즈는 원래 임무인 전보벌레 파괴를 계속 진행. 세턴은 마즈의 연락을 받고 로빈을 납치하기 위해 로빈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걸로 보이죠.
그래도 다행인 건 현재 조로와 징베가 루치를 쓰러뜨리고 다시 연구실로 향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 과정에서 세턴 대 조로 징베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현재 보니와 프랑키 앞에는 나스주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는 상디가 향하고 있습니다. 즉 나스주로 대 상디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프랑키도 함께 할 거로 보이죠. 그리고 현재 루피는 도리부르기와 함께 주피터, 워큐리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즉 밀짚 모자의 주요 전투 전력과 오로성과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나올 거라는 겁니다. 다만 저는 밀짚 모자 일당의 최종적이 오로성과 이무라고 생각하는 만큼 이번 대결은 전초전일 거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공기를 빨아들이는 주피터입니다. 현재 주피터의 바람은 섬 전체를 흔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주피터가 상징하는 목성은 실제 바람이 매우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오로성의 능력은 행성으로 추측할 수도 있을 거로 보이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지쳐버리는 루피입니다. 베가펑크는 죽으면서 10분 뒤 세계의 진실을 발표한다고 하였는데 1112화 현 시점으로 베가펑크의 방송이 1분 남은 만큼 니카의 제한 시간은 약 10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엘버프의 발효시킨 상어를 먹고 회복하는 루피입니다. 그런데 루피는 이 상어 음식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티치는 루피와 매우 대조적이라는 거죠. 자야에서 루피가 싫어하는 음식을 티치는 좋아했으며 티치가 싫어하는 음식을 루피는 좋아했습니다. 즉 티치는 발효시킨 상어를 좋아할 거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게 있는데 발효시킨 상어에서 나오는 효과가 세턴이 몸을 재생시킬 때의 효과와 같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세턴이 발효시킨 상어만큼 역하다는 건지 상어도 재생의 표현이라는 건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건 지금까지 루피는 항상 고기를 먹으며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고기의 일본어는 니쿠라는 거죠. 이 또한 니카가 원래부터 있던 떡밥이라는 증거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요 장면은 워큐리에게 레드록을 날리는 루피입니다. 그런데 워큐리는 레드록을 맞고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루피가 아파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레드록은 루피가 카이도에게 처음으로 유유타를 먹힌 기술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워큐리가 보여준 태양색의 포유는 카이도 빅만보다 강했으며 방어력 역시 카이도 빅만보다 강합니다. 즉 오다쌤은 오로성이 사왕보다 강하다는 걸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주요 장면은 무언가를 발견하는 마즈입니다. 도대체 마즈가 발견한 건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즈가 바라보는 걸 전보벌레도 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마즈가 바라보는 건 베가펑크가 세계에 보여준 세계의 진실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단서는 콜콜 거품 소리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베가펑크가 만든 물건에서 거품이 나오고 있던 건 장기 보관소 혹은 세라핌 그리고 세라핌의 능력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단서들을 모두 종합해보자면 베가펑크의 뇌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마즈가 바라보고 있는 곳에는 베가펑크의 뇌 그 자체가 펑크레코즈 한 곳에 들어있던 거 아닐까요? 다시 말해 세계의 진실은 베가펑크의 뇌에 있는 정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더 나아가 오로성은 펑크레코즈가 필요한 만큼 섣불리 파괴를 못하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